의사들이 절대 안 알려주는 비밀 하나 공개합니다. 밥에 이것 하나만 넣어도 몸속 염증이 싹 사라집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거의 안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있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만성 염증에서 해방되는 방법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다들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성 염증은 정말 무섭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질병의 공통 원인이 바로 만성 염증이거든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밥에 넣으면 염증을 확 잡아주는 재료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메모하시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강황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그 재료. 맞아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염증을 잡는데 정말 탁월하거든요. 미국 관절염재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항염증 식품이에요. 밥 지을 때 강황가루 반 스푼만 넣어보세요. 밥이 살짝 노랗게 되는데 맛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한 맛이 더해지더라고요. 다왕의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낮은 게 단점입니다. 그런데 후추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000%나 올라가요. 밥 지을 때 후추 몇 알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세계에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가장 낮습니다. 매일 카레를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강황의 힘입니다. 두 번째 재료, 생강입니다. 이건 정말 만능이에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염증의 불씨를 꺼버리는 거죠. 밥 지을 때 생강 한 조각을 같이 넣어보세요. 톡 쏘는 향이 밥에 스며들면서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해집니다.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매일 생강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통증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강은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께 특히 좋아요. 밥에 넣어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재료예요. 마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이미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밥에 직접 넣어 드시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립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을 죽이고 면역력도 높여주거든요. 밥솥에 마늘 서너 쪽을 통째로 넣고 밥을 지어보세요. 익으면서 매운맛은 사라지고 고소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밥이랑 같이 으깨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마늘을 항암식품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염증뿐 아니라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마늘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63%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네 번째, 들깨와 들기름입니다. 이건 진짜 보물이에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연어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메가3는 염증을 잡는데 최고의 영양소거든요. 밥 다 되고 나서 들기름 한 스푼 둘러주세요. 고소한 향이 확 퍼지면서 밥맛이 살아납니다. 비빔밥처럼 쓱쓱 비벼 드시면 됩니다. 들깨가루를 밥에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변비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해.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까 밥 짓는 물에 넣지 마시고요. 다 된 밥에 넣으셔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료, 검은콩입니다. 혈이테라고도 하죠.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잡곡밥 지으실 때 검은콩을 꼭 넣어보세요. 밥에 윤기가 돌고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도 풍부합니다.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좋아요. 안면홍조, 식은땀 같은 증상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혈관 염증 수치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에도 최고예요. 여섯 번째, 현미입니다. 흰쌀 대신 이걸 드셔야 해요. 흰쌀은 도전 과정에서 영양소가 대부분 날아갑니다. 반면 현미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죠. 현미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전신 염증이 줄어들어요. 장이 제2의 뇌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백미와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셔보세요. 적응되면 현미 비율을 점점 늘리시면 됩니다. 갑자기 바꾸면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현미밥은 혈당 상승을 천천히 시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아요.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요. 이게 핵심인데요. 일곱 번째 재료입니다. 양파예요. 양파 다져서 밥에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차단하거든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하는 거죠. 밥 지을 때 양파 반 개를 잘게 다져 넣어보세요. 달달한 맛이 밥에 스며들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아이들 밥에 넣어주면 편식도 줄어들어요. 양파는 익히면 매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밥에 넣기 딱 좋은 재료예요.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전 생성을 막아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거든요.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꼭 드세요. 8번째, 녹차가루입니다. 이건 좀 의외죠?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EGCG라는 성분이 암세포 성장까지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밥 지을 때 녹차가루 한 티스푼 넣어보세요. 밥이 연두색이 되는데 은은한 녹차향이 나서 색다른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녹차는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도 좋아요. 밥 먹으면서 살도 빼는 거죠.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거 아시죠? 그들이 매일 녹차를 마시는 게 장수 비결 중 하나입니다. 9번째 재료, 파와 부추입니다. 파에는 알리신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에 동시에 효과가 있거든요. 밥 다 되고 나서 송송 썬 파를 올려보세요. 향긋한 냄새가 식욕을 돋우고 염증도 잡아줍니다. 부추도 마찬가지예요. 부추에는 황화물이 많아서 해독작용을 합니다. 몸속 독소를 빼주는 거죠. 부추는 남성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력에 좋다고 해서 기양초라고도 부르거든요. 밥에 넣어 드시면 일석이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재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강황, 생강, 마늘, 들깨, 검은콩, 현미, 양파, 녹차가루, 파와 부추. 이 재료들을 밥에 넣으면 염증이 확 줄어듭니다. 한꺼번에 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매일 한두 가지씩 돌아가면서 돌아보세요. 질리지도 않고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것도 알려드려야죠.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이것들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째, 설탕입니다. 설탕은 염증의 주범이에요. 단 음식, 탄산음료, 과자류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트랜스 지방입니다. 튀긴 음식,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셋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신쌀, 신국수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현미를 권해드린 거예요. 넷째,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거. 세계보건기구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잖아요. 염증도 엄청 유발합니다. 이것들을 줄이시면서 아까 알려드린 재료들을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식이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염증 수치가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산책, 스트레칭, 가벼운 체조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게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자연 치유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자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수면 부족이 만성염증의 원인 중 하나거든요. 하루 7,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거든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이 얕아지고 염증도 증가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명상, 심호흡, 취미활동,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도 좋은 방법이에요. 웃으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염증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도 보시면서 많이 웃으세요. 자,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째 날은 강황과 마늘을 넣어 밥을 지어보세요. 노란 밥에 마늘 향이 어우러져서 색다른 맛을 느끼실 겁니다. 둘째 날은 검은콩과 현미를 섞어보세요. 식감이 좀 더 쫄깃해지는데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셋째 날은 생강과 양파를 넣어보세요. 달달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입맛을 돋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매일 같은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건강해지실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밥 지을 때 물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을 쓰면 더 좋습니다. 다시마에도 항염증 성분이 있거든요. 밥맛도 감칠맛이 나서 별다른 반찬 없이도 맛있습니다. 표고버섯, 우린 물도 좋아요. 버섯의 베타글루칸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국물 요리에 쓰시다가 남은 버섯물로 밥을 지어보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염증은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밥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9가지 재료 꼭 기억해두세요. 강황, 생강, 마늘, 들깨, 검은콩, 현미, 양파, 녹차가루, 파와 부추. 이것들을 밥에 넣어 드시면 몸이 달라집니다.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관절 통증도 줄고 피로감도 사라져요.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음식이 곧 약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약식동원이라고 했잖아요. 밥상에서 건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삶 함께 만들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